까먹어도 될까요? 유은실 동화 경혜원 그림. 깊은 산 까먹마을에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 살았어. 튼튼한 앞니로 단단한 껍데기를 잘 까먹었지. 도토리를 여기저기 잘 묻어두고 어디 묻었는지 잘 까먹었고. 가을이 되면 바빴어. 겨우내 먹을 도토리를 땅속 보금자리에 저장하느라고. 집 밖에도 저장했어. 여기저기 나누어서. 봄에 먹을 게 떨어지면 찾아 먹으려고. 가을에 내가 묻은 거야. 네가 그걸 왜 먹어? 이렇게 따지는 다람쥐는 없었어. 까먹었으니까. 다람쥐들은 잘 까먹는 세상이 좋았어. 아기 다람쥐 줄무늬만 빼고. 줄무늬는 아까웠어.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는 그냥 썩을 수도 있거든.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거나. 줄무늬는 억울했어. 줄무늬는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었거든. 그럼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어떤 다람쥐는 느릿느릿 조금 묻어놓고 빨리빨리 많이 찾아 먹을 수도 있겠네. 생각할수록 억울했어. 줄무늬는 빈 딱따구리 둥지로 높이 올라갔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떡하지? 잘 까먹는 게 다람쥐의 운명이란 말인가? 조용히 생각하고 싶은데 밖이 시끄러웠어. 둥지 아래서 노랫소리가 들렸지. 얕게 파요, 얕게 파요, 얕게 땅을 파요. 맛있는 도토리, 맛있는 도토리, 도토리를 넣어요. 흙으로 덮고, 흙으로 덮고, 낙엽으로 숨겨요. 겨울이 지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은, 아무나 찾아 먹어요. 줄무늬는 듣기 싫었어. 앞발로 길을 막았지. 그리고 결심했어. 안 까먹는 법을 알아내겠다고. 줄무늬는 약초 할머니를 찾아갔어. 할머니, 할머니는 안 까먹죠? 줄무늬가 물었어. 아니다. 아직 이가 튼튼해서 잘 까먹고 있다. 할머니가 약초를 다듬으며 대답했지. 그게 아니라 약초에 대해서 안 까먹죠? 맞다. 안 까먹는다. 어떻게 안 까먹어요? 안 까먹는 방법은 줄무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 귀를 기울이고 대답을 기다렸지. 모르겠다. 타고난 거라. 네? 난 천재다. 약초 할머니가 천재라는 건 줄무늬도 알고 있었어. 가끔, 아주 가끔 태어나는 천재 다람쥐. 줄무늬는 속상했어. 줄무늬도 천재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았지. 할머니는 그럼 도토리 묻은 것도 안 까먹겠네요? 그건 까먹는다. 천재인데요? 약초만 천재다. 줄무늬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 마을에 하나뿐인 천재가 왜 약초만 안 까먹는지. 정말 약초만 천재예요? 음, 왜 약초 천재만 있어요? 약초 천재만 필요하니까. 까먹어도 되는 건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까먹어도 괜찮다고요? 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건 한 다람쥐라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럼 난 이만 약초를 말려야 한다. 할머니는 약초 바위로 올라갔어. 바위에 약초를 펴서 널었지. 까먹어도 되는 건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줄무늬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말 같았지. 까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멍청한 다람쥐로 사는 거야. 내 생각은 달라. 까먹어도 괜찮지 않아. 줄무늬는 결심했어.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줄무늬는 말이야, 찬물에 몸을 담그고 도리도리를 100번 했어. 숲에서 제일 높은 잣나무에 올라가 나는 똑똑하다! 라고 100번 외쳤지.
가슴털을 쓰다듬으며 터라 터라 똑똑한 터라 라고 100번 말하고 털을 뽑아 도토리 묻은 곳마다 하나씩 꽂아두기도 했고 잠, 하품, 방귀, 트림, 똥, 오줌을 애써 참아봤지. 다 소용없었어. 여전히 잘 까먹었지. 아하, 잘 까먹는 머리를 어떻게 바꾸지? 줄무늬는 물구나무를 섰어. 혹시 머리 방향을 거꾸로 하면 뭔가 달라질까 해서 낯선 느낌이 들었어. 전날 도토리 묻은 곳이 생각날 듯 말 듯 했지. 가슴이 두근거렸어. 물구나무 서서 이런저런 걸 해보았어. 하루는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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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100번 말했어. 그러고는 다른 날처럼 도토리를 10군데 묻었지.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이야? 기억이 나는 거야. 줄무늬는 도토리를 묻은 곳으로 달려갔어. 그러고는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지. 하나, 둘, 셋. 정말 잘 기억했어. 여덟, 아홉, 열. 빠짐없이 찾아냈지. 줄무늬는 폴짝폴짝 뛰었어. 소리를 질렀지. 줄무늬는 더 이상 잘 까먹는 다람쥐가 아니었어. 잘 까먹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거야. 이제는 까먹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알아냈거든. 줄무늬가 친구들에게 말했어. 이젠 공평하게 자기 몫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냈거든요. 줄무늬가 어른들에게 말했어. 줄무늬는 준비 운동을 했지. 물구나무를 서서 보여주려고. 까먹어야 아무나 찾아 먹지. 까먹지 않으면 싸우게 될 거야. 저마다 자기가 묻은 거라고. 까먹어야 싹이 날게 남아있지. 도토리에서 싹이 나야 나무로 자라고 나무가 자라야 다시 도토리가 열리지. 다른 다람쥐들은 생각이 달랐어. 줄무늬는 기다렸지. 뭘 알아냈어? 하고 묻는 다람쥐를.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네. 줄무늬는 속상했어. 산등성이로 해가 넘어갈 때쯤 누군가가 달려왔어. 약초 할머니였지. 줄무늬는 반가웠어. 얼른 물구나무를 서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헐떡이며 말했지. 좀 누워봐라. 왜요? 네가 털을 잡아뜯고 똥을 참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까먹었지만. 네. 변비에 걸리진 않았니? 네. 피부는 괜찮고? 네. 그래도 살펴봐야겠다. 할머니는 앞발바닥으로 줄무늬 털을 쓸어봤어. 눈꺼풀을 까디집고 콧속을 들여다봤지. 앞니를 두드리고 꼬리를 흔들어 봤어. 괜찮다. 그럼 다른 환자가 있어서 이만. 약초 할머니는 헐레벌떡 어딘가로 달려갔어. 약초 할머니가 마지막이었지. 사흘낮 사흘밤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 줄무늬는 외로웠지. 속상했고. 에잇! 혼자 살 거야. 까먹는 다람쥐들이랑은 같이 못 살겠어. 줄무늬는 결심했어. 마을에서 뚝 떨어진 산꼭대기에서 살기로. 마을에서 제일 튼튼한 집을 짓고 혼자 살기로. 줄무늬는 먼 길을 떠났어.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우려고. 까먹마을에서는 배울 수 없었지. 풀로 대강 지었으니까. 줄무늬는 12봉우리를 넘어 튼튼 마을에 닿았어. 거기서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배웠지. 배운 건 하나도 잊지 않았어. 날마다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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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100번씩 말했으니까. 줄무늬는 쑥쑥 자랐어. 튼튼한 집 짓는 법을 다 배우고 나니 더 이상 아기 다람쥐가 아니었지. 다시 12봉우리를 넘었어. 까먹마을로 돌아왔지. 그러고는 산꼭대기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 줄무늬가 집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까먹마을 이장이 찾아왔어.
줄무늬 씨, 집 지으신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까먹었지만. 이장이 물었어. 네, 집을 짓는데 왜 돌을 놓아요? 이장이 또 물었지. 주춧돌입니다. 돌로 집을 짓습니까? 이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 튼튼하게 지으려면 주춧돌을 놓아야 합니다. 기둥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튼튼하게 지으면 뭐가 좋습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죠. 도토리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장이 돌아갔어. 그러고는 며칠 후에 또 찾아왔지. 줄무늬 씨, 집 지으신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까먹었지만. 저번에도 다녀가셨잖아요. 그랬나요? 까먹었네요. 그런데 왜 굵은 나무 기둥을 세우나요? 이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 튼튼하게 지으려면 굵은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튼튼하게 지으면 뭐가 좋습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죠. 도토리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요? 까먹었어요. 이장이 빙긋 웃었어. 줄무늬는 속이 터질 것 같았지. 이장님, 근데 이장님이 이장님인 건 안 까먹으세요? 예, 안 까먹습니다. 어떻게 그건 안 까먹으세요? 우리 다람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절대 까먹지 않으니까요. 이장의 말에 줄무늬는 고개를 끄덕였어. 안 까먹는 법을 알아내기 전에도 자기가 까먹마을에 사는 다람쥐 줄무늬라는 걸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 이장은 굴뚝을 세울 때도 현관문을 달 때도 찾아왔어. 매번 똑같은 걸 물었지. 집을 다 만들고 울타리를 칠 때도 찾아왔어. 줄무늬 씨, 집 지으신다면서요? 아, 다 지으셨군요. 그런데 이 막대기들은 뭡니까? 울타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울타리가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울타리 안은 제 마당입니다. 여기에 묻은 도토리는 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애쓰셨습니다. 줄무늬 씨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진 까먹었지만. 이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지. 줄무늬는 새 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 이제 좋은 도토리를 찾아야지. 줄무늬는 도토리를 찾아 나섰어. 좋은 도토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지.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잘 기억했으니까. 줄무늬는 집 한 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았어. 봄에 먹을 것은 마당에 잘 묻었지. 묻은 곳은 다 기억했어. 날마다 물구나무를 서서 쥐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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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100번씩 말했으니까. 억울하지 않아. 내가 모은 만큼 내가 먹으니까. 아깝지 않아. 도토리를 썩히지 않으니까. 다른 동물에게 뺏기지 않으니까. 줄무늬는 새로운 삶이 마음에 들었어. 세월이 흘렀어. 줄무늬는 엄마가 됐어. 쌍둥이를 낳았지. 첫째에게 정신, 둘째에게 차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사랑하는 정신 차려. 좋은 것만 주고 싶다. 줄무늬는 기뻤어. 줄 게 많으니까. 줄무늬네 집은 마을에서 제일 튼튼하고 줄무늬네 도토리는 마을에서 제일 좋으니까. 사랑하는 정신 차려. 걱정 마라. 우리 집은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 줄무늬는 행복했어. 쌍둥이에게 뽀뽀를 하고 또 했어. 아마 하루에 100번쯤 했을걸. 쌍둥이는 말문이 빨리 터졌어. 숫자도 금세 익혔지. 내가 천재를 낳았나?
혹시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물구나무 쥐람다를 하루에 100번씩 하면 안 까먹는 다람쥐로 태어나는 걸까? 줄무늬는 궁금했어. 쌍둥이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지. 얘들아, 이걸 묻어봐. 도토리를 10개씩 나눠주었어. 하나씩 나눠 묻어봐. 묻은 곳을 잘 기억하면서 묻는 게 뭐예요? 정신이가 물었어. 줄무늬가 잘 설명했어. 묻는 게 뭔지. 어떻게 묻어요? 차려가 물었어. 줄무늬는 잘 설명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노래를 가르쳤지. 얕게 파요, 얕게 파요, 얕게 땅을 파요. 맛있는 도토리, 맛있는 도토리, 도토리를 넣어요. 흙으로 덮고, 흙으로 덮고, 낙엽으로 숨겨요.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은,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르치고, 아, 아무나 찾아 먹어요. 이 부분은 바꿔서 가르쳤어. 잘 찾아 먹어요. 내 것만 찾아 먹어요. 이렇게 쌍둥이는 노래를 좋아했어. 노래를 부르며 도토리를 묻었지. 이제 도토리를 찾아봐. 줄무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 엄마, 저 여기에. 정신이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 어? 여기 묻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닌 것 같다고? 네, 묻은 곳은 다 까먹었어요. 줄무늬는 실망했어. 정신이는 천재가 아니었지. 엄마, 저 찾았어요. 차려가 도토리 하나를 찾아냈어. 하지만 그 도토리는 정신이가 묻은 거였지. 와, 너는 찾았구나. 정신이가 기뻐했어. 자기가 묻은 도토리라는 걸 까먹고 기억하는 건 줄무늬뿐이었지. 자, 받아라. 차려가 정신이에게 도토리를 던졌어. 정신이가 폴짝 뛰어 받았지. 둘은 까르르 웃었어. 둘은 놀기 시작했어. 차려도 천재가 아니구나. 줄무늬는 털썩 주저앉았어. 그리고 마음 먹었지. 다음 날부터 안 까먹는 법을 가르치기로. 얘들아, 엄마는 알고 있어. 오직 엄마만 알고 있지. 안 까먹는 다람쥐로 사는 방법을. 우리는 다람쥐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가족이 될 거야. 쌍둥이는 날마다 훈련했어. 물구나무를 선 채 쥐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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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100번 말했지. 정신이는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잘했어. 하지만 차려는 람다지 람다지 하면서 깡충거렸지. 람다지 람다지. 정신이도 키득거리며 따라했어. 둘은 자주 혼났어. 꼭 100번을 채워야 해. 줄무늬는 아침마다 말했어. 네. 정신이는 시키는 대로 했어. 하지만 차려는 자꾸 거짓말을 했지. 95번만 물구나무 서놓고 100번 했다고. 하지만 속일 수는 없었어. 아무것도 까먹지 않는 줄무늬가 다 보고 있었으니까. 차려는 날마다 혼났어.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어. 줄무늬에게 혼이 나며 훈련한 대신 잘 까먹지 않게 되었지. 줄무늬는 행복했어.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래, 바로 그날이야. 진달래 꽃망울이 맺힌 이른 봄날, 그날 지진이 났어. 줄무늬의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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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지진이었지. 집이 무너졌어. 창고도 무너지고 줄무늬는 기둥에 깔렸지. 정신아, 차려야! 줄무늬가 애타게 불렀어.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정신이가 대답했어. 다치지 않았니? 네.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굴뚝하고 나란히 누워 있어요. 차려야! 차려야! 줄무늬가 애타게 불렀어.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차려 목소리가 들렸어. 다치지 않았니? 괜찮아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천장 대신 누워있는 현관문이 보여요. 줄무늬는 어서 쌍둥이를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꼼짝할 수가 없었어. 뒷다리가 기둥에 깔렸거든. 기둥이 무거워서 혼자 힘으로 들 수가 없었지. 밖은 조금씩 어두워졌어. 기둥은 조금씩 더 내려왔고 쌍둥이가 울었어. 살려주세요! 줄무늬는 힘껏 외쳤어. 외치고 나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 우리 집은 산꼭대기에 있잖아. 누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줄무늬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 쌍둥이가 더 무서워할까 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쌍둥이가 따라했지. 다른 다람쥐들도 다쳤을 텐데 누가 구해줄 수 있겠어? 줄무늬는 절망에 빠졌어. 마음도 땅처럼 갈라진 것 같았지. 그때였어. 많이 다치셨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애들부터 구해주세요! 줄무늬가 외쳤지. 예, 그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줄무늬네를 구하러 온 다람쥐는 하나가 아니었어. 여럿이 힘을 모아 현관문을 드러냈어. 차려를 먼저 구했지. 다음으로 굴뚝을 드러냈어. 정신이를 구했지. 마지막으로 기둥을 드러냈어. 줄무늬를 구했지. 고맙습니다. 다들 다치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줄무늬가 물었어. 우리 집은 풀로 지었거든요. 풀이 가벼워서 다치지 않았어요. 풀을 탁탁 털고 나왔죠. 우린 그냥 땅속에서 살아요. 땅이 흔들려서 얼른 밖으로 나왔죠. 다람쥐들은 부러진 나뭇가지랑 찢어진 이불로 들것을 만들었어. 줄무늬 뒷다리에 나뭇가지를 대고 수건을 찢어 감았지. 들것에 줄무늬를 눕혔어. 힘을 모아 약초바위로 데리고 왔지. 약초 할머니가 마치초 열매를 짜서 줄무늬 입에 흘려 넣어 주었어. 그러고는 부러진 뒷다리를 만졌지. 뼈가 제대로 붙을 수 있게. 엄마, 많이 아파요? 정신이가 울먹였어. 괜찮다. 엄마 나을 거다. 약초 할머니가 정신이 등을 토닥여줬지.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차려도 울먹였어. 괜찮다. 이제 봄이다. 밖에서도 살 수 있다. 약초 할머니가 차려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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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도 겪지 않은 지진에 마을에 있는 집이 다 무너졌어. 땅속에 지은 집도 허물어졌고 다람쥐들은 약초바위 주변에 모였어. 지진으로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장이 말하기 시작했어. 아, 혹시 누가 죽었는데 제가 까먹었나요? 이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 안 죽었어요. 예, 모두 살아있어요. 여기저기서 대답했지. 아,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죽었고 여럿이 조금 다쳤죠. 아, 여럿이 많이 다쳤는데 제가 까먹었나요? 이장이 또 고개를 갸우뚱했어. 그래, 까먹었다. 여럿이 조금 다쳤다. 줄무늬는 많이 다쳤다. 약초 할머니가 말했지. 아, 깜빡했네요. 줄무늬 씨가 많이 다쳤습니다. 당분간 걷지 못해요. 당분간 도토리를 까먹지 못해요. 앞니가 부러졌거든요. 우린 평생 앞니가 자라니까 언젠가는 자라나겠지만. 이장이 말했어. 줄무늬는 한숨을 쉬었어. 중요한 걸 안 까먹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도토리를 못 까먹게 되었잖아. 지진이 나면 빈터에 있는 게 덜 위험하대요. 약한 지진이 이어질 수도 있대요. 누가 가르쳐 줬는지 까먹었지만. 이장이 또 고개를 갸우뚱했어. 황새요. 누군가 대답했어. 아, 황새가 가르쳐 줬습니다. 얼마간 여기서 함께 지냅시다. 지금 굴을 파거나 집을 짓는 건 위험해요. 이장 말에 줄무늬는 또 한숨을 쉬었어. 위험을 피하려고 튼튼한 집을 지었는데 집에 깔려서 죽을 뻔했잖아. 굴러다니는 도토리를 주워봅시다. 살림살이도 줍고요. 다치지 않은 모두. 이장이 말했어. 모두 여기저기로 흩어졌지. 정신이와 차려만 빼고.
둘은 이웃이 낯설었어. 지진이 나기 전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줄무늬 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 냄비랑 주전자를 찾았어요. 우리 집 맷돌이 망가지지 않았더라고. 여기 국자랑 숟가락이요. 깨지지 않은 그릇을 몇 개 주었어요. 다람쥐들은 주워온 걸 한데 모았어. 냇가에 가서 냄비와 주전자로 물을 길러왔지. 이빨로 도토리 껍데기를 벗겼어. 맷돌로 도토리를 갈았지. 불을 피우고 냄비를 올렸어. 도토리 죽을 만들어 줄무늬에게 주었지. 약초 할머니는 차를 끓였고. 나눠 마시자. 몸 다친데 마음 다친데 좋다. 모두 약초차를 마셨어. 별이랑 달을 보면서 다닥다닥 붙어서 잠을 잤어. 서로 온기로 추위를 달래려고. 줄무늬는 잠이 오지 않았어. 다리가 많이 아파서. 마음도 많이 아파서. 이제 어떻게 살지? 곁에 누운 쌍둥이를 보며 생각했어. 자꾸 눈물이 났지. 줄무늬는 새벽에야 잠이 들었어. 약한 지진에 놀라 깨어났지. 지진은 곧 멈췄지만 줄무늬는 또 깜짝 놀랐어. 쌍둥이가 보이지 않았거든. 우리 쌍둥이 어디 있어요? 줄무늬가 약초 할머니에게 물었어. 얘들이랑 놀러 갔다. 걱정 마. 내가 어렸을 때 큰 태풍이 왔다. 집이 다 무너졌지. 그때도 애들은 놀았다. 지진이 나도 애들은 노네. 이봐 줄무늬.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이 놀 수 있으면 괜찮은 거다. 애들이 놀 수 있으면 괜찮은 거다? 줄무늬는 할머니 말을 곱씹었어. 그리고 물었지.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살죠? 걱정 마. 여기저기 지난 가을에 묻어둔 도토리가 있을 거다. 그걸 찾아 먹으면서 봄을 견디면 된다.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괜찮다.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다 잘 까먹는 다람쥐들이다. 자네 가족 빼고. 할머니는 천재잖아요. 자네도 알다시피 약초만 천재다. 약초 할머니가 빙긋 웃었지.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은, 아무나 찾아 먹어요. 노랫소리가 들렸어.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쌍둥이가 보였어. 쌍둥이는 웃고 있었어. 우리 애들이 행복해 보이네. 산 꼭대기에서 살 때보다 더. 줄무늬는 가만히 노는 아이들을 보았어. 이봐 줄무늬, 자네도 아이였다. 대단한 아이. 약초 할머니가 말했어. 제가요? 그럼 다람쥐의 운명을 바꾸려던 아이. 안 까먹으셨어요? 내가 그걸 꼭 기억해야 하는 다람쥐인가 보다. 안 까먹었다. 대단한 아기 다람쥐 줄무늬. 줄무늬는 눈물이 핑 돌았어. 기억해주는 할머니가 고마웠지. 차려랑 꼬리잡기 하는 저 녀석 보이나? 약초 할머니가 물었지. 네. 저 녀석도 대단한 아기 다람쥐다. 천재다. 이름은 쫑긋이다. 얼마 전부터 내 곁에서 약초를 배우고 있다. 줄무늬는 쫑긋이를 보았어. 아주 가끔 태어나는 천재 다람쥐 쫑긋이. 부럽지 않았어. 약초 천재는 힘들게 사니까. 아픈 다람쥐가 생기면 자다가도 일어났지. 밥 먹다가도 달려갔고. 약초 할머니는 고생을 많이 해서 또래보다 늙어 보였어. 할머니, 쫑긋이도 약초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고생하는 거 알면서요? 그럼. 천재를 만들 때 마음도 만드는 것 같다. 기꺼이 고생하는 마음. 기꺼이 고생하는 마음? 줄무늬는 자꾸 약초 할머니 말을 곱씹었어. 마음에 깊이 박혔지.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은, 아무나 찾아 먹어요. 노래를 부르며 노는 아이들 모습도 마음에 깊이 박혔지. 모든 게 무너졌는데 왜 더 행복해 보일까? 그동안 난 무엇을 위해 애쓴 거지? 줄무늬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그런 줄무늬를 정신이가 보았지. 차려야, 엄마 온다. 정신이는 놀랐어. 입을 꾹 다물었지. 차려도 놀랐어. 춤을 딱 멈췄지. 엄마가 다쳤는데 즐거워도 되는 거야? 차려가 정신이에게 귓속말을 했어. 우리 오늘 쥐람다도 안 했다. 정신이가 한숨을 쉬었어. 이제 장난 안 칠 거야. 람다지 같은 거. 차려도 한숨을 쉬었어. 둘은 줄무늬에게 갔지. 엄마, 죄송해요. 어서 쥐람다 할게요. 정신이가 물구나무를 섰지. 아니야, 아니야. 안 해도 돼. 줄무늬가 말했어. 엄마, 이제 거짓말 안 할게요. 꼭 100번 채울게요. 죄송해요. 엄마가 다쳤는데 춤을 췄어요. 재밌게 놀았어요. 차려가 고개를 수그렸어. 아니야, 아니야. 재밌게 놀아도 돼. 줄무늬가 말했어. 정말요? 정신이가 물었지. 그래, 즐거워도 괜찮아. 쌍둥이는 어리둥절했어. 줄무늬 마음이 곧 바뀔 것 같았지. 하지만 줄무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얘기를 했어.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 뒷다리가 나을 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 잊지 않을게요. 줄무늬가 이웃들에게 인사했어. 뭘 도와줬지? 이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 다른 다람쥐들도. 줄무늬, 우리가 제일 잘 까먹는 게 뭔 줄 아나? 누군가를 도와준 거다. 도토리 묻은 것보다 더 잘 까먹는다. 나도 자네한테 뭘 해준 것 같기는 한데. 약초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어. 줄무늬는 다시 집을 지었어. 약초 할머니네 옆 빈터에. 집은 풀로 지었어. 무너져도 다치지 않게. 줄무늬 씨, 집 지으신다면서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까먹었지만. 이장이 와서 물었지. 예, 풀로 짓습니다. 아, 풀로 집을 지으면 뭐가 좋습니까? 지진이 났을 때 집에 깔려도 많이 다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에 깔려서 많이 다친 다람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였는지 까먹었지만. 이장이 또 고개를 갸우뚱했어. 줄무늬는 더 이상 잘 까먹는 다람쥐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 풀집은 금세 지었어. 울타리는 만들지 않았지. 우리 도토리 주우러 나가자. 줄무늬와 쌍둥이는 숲으로 갔어. 좋은 도토리는 적당히 가져왔지. 다른 다람쥐가 가져갈 걸 남겨두고. 줄무늬는 더 이상 물구나무를 서지 않았어. 쥐람다 쥐람다 쥐람다도 하지 않았고. 줄무늬 기억력은 조금씩 나빠졌어. 점점 잘 까먹게 되었지. 앞니가 자라서 도토리 껍데기도 잘 까먹게 되었고. 절대 까먹지 않은 것도 있었어. 이웃들이 살려준 거. 다쳤을 때 도움받은 거. 사랑하는 정신 차려. 우리 다람쥐는 멋진 것 같다. 도움받은 걸 까먹지 않으니까. 도와준 건 잘 까먹으니까. 줄무늬와 정신 차려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 가을이 되면 다른 다람쥐들과 함께 여기저기 도토리를 묻고 봄이 되면 아무 도토리나 찾아 먹으면서